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말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성명정, 심기신, 지감조식, 금촉, 우리 그 삼일신고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보면은 전부 셋이죠. 그 다음에 삼진, 삼도, 삼망. 전부 셋이죠. 왜 삼일신고에 저런 셋을 나타내는 게 많을까요?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로부터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셋의 구조로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셋이라고 하는 얼개로 이 세상을 보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셋을 나타내는 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말에 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 햇살, 화살. 우리 몸에도 이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이라는 말의 쓰임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구주에서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모르는 건데 살이라고 부른다. 역마살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역마살도 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수구주에서 두 번째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공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자꾸 그 살로 표현되는 것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기 설명드리지 못한 살들을. 그렇다면 그 살이 세수구주에서 두 번째라고 했는데 그건 왜 두 번째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자기 공부가 됩니다. 역마살이라고 할 때에 요 셋의 구조에서 두 번째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1번, 나는 2번, 3번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살이라는 말 속에는 은연중에 연결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마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역마살. 자,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에 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수구주에서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을 세수구주에서 두 번째로 보겠다. 그러면 이 방과 관련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나라도 이전에는 방이라고 했어요. 우리 왜 그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다산 선생의 책이 있죠. 아방. 우리나라. 나라방자 씁니다. 나라방. 그러면 나라를 국이라고도 하고 방이라고도 해요. 그럴 때에 방은 어떻게 해서 세수구조에서 두 번째가 될까요? 첫 번째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또 있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세상을 셋으로 보는 데에 아주 그 고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상을 셋으로 보기를 즐겨해요. 이게 다 이제 그런 흔적들이에요. 어쨌든 나라를 방이라고 할 때 방은 첫 번째는 하늘나라를 첫 번째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에도 우리가 여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첫 번째 모델이 하늘도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나라를 방이라고 불러요. 자, 국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나라를 국이라고 하죠. 국이라고 부를 때도 하늘나라가 1번, 여기 있는 나라는 2번.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세상에 사고의 출발이 언제나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이게 우리 한민족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사고의 첫머리에 언제나 하늘이 있다. 그래서 하늘이 항상 1번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두 번째. 그래서 나라를 두 번째라고 할 때에 나라를 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국은 또 있네요. 우리 밥상에도 국이 있죠.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국은 이 셋으로 볼 때, 밥상을 셋으로 볼 때에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살이라는 말과 방이라는 말과 국이라는 말이 천지인적 세세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를 찾아갈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도 저렇게 그냥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셋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문화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할 수 있죠. 의식주에 담겨 있는 비밀 코드는 셋입니다. 셋.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식 주소 표기의 특징은 언제나 첫 출발이 하늘이다. 그래서 주소 표기에는 우리가 하늘을 찾을 수 있고요. 천부경, 81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여럿이 있지만 그 여럿을 모아보면, 핵심으로 모아보면 하나와 둘과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자 한자에서 기초 14자가 전부 하나와 둘과 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글이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 말들은 주로 셋을 위주로 되어 있다. 셋.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셋에 있다. 그럼 셋이 뭐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셋이 뭐지? 자, 어쨌든 한민족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영역들이에요. 문화 영역에서, 주소라는 영역에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천부경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의 사고 체계, 사유 방식, 그런 것 속에서, 그 다음에 문자에서, 또 우리 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하나와 둘과 셋이다. 그리고 하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한자는 셋과 관련된 교과서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동양학을 해보면 한자 이외에 어디에도 이런 이론 체계가 이렇게 명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 다른 경전을 이렇게 본다 해도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정밀하게 그 고전들을 추격해 오면 이렇게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아예 명료하게 이런 체제를 아주 드러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는 셋의 교과서다. 그리고 셋 속에는 언제나 하나와 둘이 담겨져 있다. 이게 그래서 요 셋을 우리가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트. 우리가 영어에 SET라는 말이 있죠. 그 영어권에서는 이 세트라는 말의 어원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 셋이야. 또 하필이면 음가가 똑같잖아요. 셋.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셋은 천지인을 말합니다. 셋. 하늘과 땅과 만물. 그리고 이 셋은 셋이기 때문에 세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아까 그 삼각형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 삼각형을 한자에서는 삼합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삼합이라는 말은 셋의 합. 셋의 합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천지인을 합하면 이 점이 됩니다.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만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이 세 개를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한 것을 우리 그 문자를 만든 분들은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천지인에서 보면은 세 번째지만 셋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놈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담겨 있는 삼각형에는 항상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셋이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셋의 의미는 천지인을 말하기도 하고, 천지인의 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말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셋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다시 역으로 이렇게 화살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렇게 서 있는 것, 누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 다시 원이 취한다. 이게 이제 그 하늘에 순환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자, 천지인도 똑같습니다. 점이 모습을 드러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나눌 수 있는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합쳐지면 다시 원이 취해서 하나가 된다. 요게 이제 우리 한민족이 그 우리 말과 우리 문자, 그 다음에 우리 철학을 정립해 갈 때 가졌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철학이에요. 하나, 둘, 셋. 셋은 합쳐지면 하나. 하나는 여기도 1, 2, 3으로 가면 여기도 하나잖아요. 여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를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도 하나고 일이 지금 여기 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개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호체계가 아니고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기초 14자는 중요하고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와 셋, 그리고 순환의 의미까지를 한자의 기초 14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그 의식 속에, 의식의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다. 자, 하늘의 속성은 아주 첫 번째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늘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동체예요.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완전합니다. 하늘은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저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우리 동양 철학,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항상 하나됨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 것을 찾아야 돼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순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 역사의 발자취에서. 왜냐하면 한민족의 발자취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명. 자, 하나 되어야 되고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순환해야 되는 것을 천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발자취니까 그 발자취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담겨 있으면 우리 한민족의 바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는 저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저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아주 지엽적인 문제, 용어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용어는 조금 달라도 뭔가 우리 역사에서 그 추구한 것이 이쪽을 향해, 이 네 가지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바른 역사다. 우리의 바른 역사를 찾아서 잘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알았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사는 하늘 백성의 하나 되기. 우리 역사에서 이게 찾아야 돼요. 하나 되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 용어, 인사말 이런 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앞에 계신 분이 저의 절반이에요. 근데 하나 되어야 되는 게 하늘의 명령이에요. 내가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쁘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절반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 인사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철학에서. 자, 둘로서 하나 될 때 반갑습니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으로서 하나 되기. 셋으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저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살림이고 살림살이고 홍익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는 셋으로서 하나 되기입니다. 둘로서 하나 되고 셋으로서 하나 되기.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사에서는 반드시 하늘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한 흔적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흔적들이 뭘까요? 천재, 제천의식, 차례, 제사, 화백, 두레, 팔관이 이런 것들이 하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우선 내 주변이 하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하늘과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들의 표현이 이거예요. 천재, 제천의식.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천재를 생각하면 그냥 하늘제사, 아 좋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은 상하, 전후, 좌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한민족의 철학 중에 철학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순환으로 풀으려고 합니다. 순환으로. 막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매 반복되는 그런 행위들을 즐겨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그러한 인식이 역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할까요? 한민족사입니다. 한민족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자, 석유 환국이 있고, 고리국, 구리국이 있고, 조선이 있으면 삼조선이 있고, 한이 있으면 삼한이 있고, 또 수도도 굳이 삼경제를 택해요. 삼경제라고 하는 것은 도읍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밑바탕에는, 한민족의 밑바탕에는, 이런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 밑바탕에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민족의 전통적인 하나와 둘과 셋의 철학, 셋의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나라들을 하나로 말할 때에 환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 속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해가 들어있죠. 그래서 환국이라는 것은 태양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해가 만물을 살리듯이 백성, 만물을 살리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나라를 환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환국 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환국이라는 나라는 그 전체를 아울러서 망라해서 태양과 같은 나라.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그런 나라라는 의미에서 환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리국, 구리국은 뭐냐? 우리는 환국이 따로 있고 고리국이 따로 있고 구리국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와 둘과 셋의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환이라는 나라는 태양과 같은 나라로 전체로 하나로 아울 때 부르는 호칭이고 이 나라를 음양의 둘로 나누어서 볼 때에 나라 이름을 고리국과 구리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리국은 양의 나라, 구리국은 음의 나라. 그래서 구리국에서는 어떤 일을 맡냐면 경찰과 국방의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 구리국의 천자가 치우천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고 치우천왕의 나라의 역할이 원래
그런 역할을 맡은 나라예요. 국방과 경찰 업무를. 이게 국방과 경찰이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좀 일부분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나라를 부를 때 우리가 구리국이라고 하고, 고리국은 이 해의 나라의 역할 중에서 해처럼 살리는 역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백성들의 삶을 살리는 역할들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나라를 우리가 고리국이라고, 환국의 역할을 둘로 나눌 때에 고리국, 구리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는데 삼조선은 또 뭐며, 한이 있는데 삼한은 또 뭐겠어요? 우리의 기본 철학이 하나와 둘과 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서도 그 하나와 둘과 셋에 맞는 나라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와 둘과 셋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와 둘과 셋은 결국 하늘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법이고, 이 셋이 합해지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한민족이 천선이고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철학과 역사와 문화와 말에서, 문자에서 일률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평면상에 펼쳐놓고 보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알 수 어렵게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반만년의 역사, 1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 하나와 둘과 셋, 하늘 이런 기준점에서 다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발자취의 진면목이 다시금 되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역사를 보는 눈, 안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고문자에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어떤 형태로 담겨져 있는가? 결국 앞에서 보았던 하나와 둘과 셋, 이 흔적들이 고문자에서도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자와 말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되고, 우리 문자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민족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이렇게 마치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역사는 일반 다른 사람들의 역사와 다릅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아차리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는 정말 특별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그 과거, 우리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한민족의 위상이 머지않아 급격하게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